이제 제 나이가 깨닫게 된 것이 작년인 것 같아요. 작년에 사실은 이제 70세 그 생일이라고 우리 가족들이 생일 축하 파티를 해줬는데, 내가 70세가 됐네. 근데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게 한 20년 정도가 더 남았더라고요. 그럼 이 남은 기간을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뭐를 할까? 그다가 실버 산업에 대한 것을 검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실버 세대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지금까지 공부해 왔던 것처럼 공부를 하고 그 배운 대로 한번 내 삶을 살아보자.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했던 것이 여기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주식회사 대륙의 상임 고문으로 근무하고 있고, 실버 산업학과에 재학 중에 있는 최상용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78년도에 LG그룹에 입사해서 13년을 근무하다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대륙에 91년도에 이제 경력사원으로 입사해서 지금 벌써 31년째 근무하고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회사 생활만 44년째 하고 있어요. 제 나이는 70세인데 나이를 왜 밝히냐 하면 이 나이에도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이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하다가 보니까 벌써 70이 되었더라고요. 실버 세대가 돼가지고. 근데 실버 세대지만 아직도 건강한데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강남대학교에서 실시한 고령화 친화산업 재직자 과정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12주 정도의 강의를 듣게 됐고, 그때 막연하게 알았던 그 실버 산업의 분야를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남대학교가 그 사회복지 부분하고 실버 산업에 대한 역사가 아주 깊은 학교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대학원에 입학해서 실버 산업에 대해서 그 구체적이고 좀 체계적인 공부를 해야 하겠다고 해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크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근데 디지털 기기를 좀 다루는 게 저한테는 좀 서투른 것 같아요.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세대는 이제 디지털 세대에 태어났잖아요. 젊은 분들은 이제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만 저는 아날로그 세대에 태어나가지고 아날로그 세대 교육을 받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디지털 세대에 살고 있어가지고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아요. 뭐 옛날 얘기지만 저희 때는 그 종이로 된 입학원서를 써가지고 학교 교물과에서 내고 입학원서 비용도 현금으로 지불하고 확인증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와서 강남대학원에 입학하다 보니 뭐 입학원서 또 원서 비용 모두 온라인상으로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런 게 좀 어려웠어요. 하나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 입학원서를 내면 면접을 보잖아요. 근데 문자 메시지로 온 걸 늦게 봤어요. 결국 면접을 보지 못해서 불합격 통보가 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수강 신청이라든가 등록금 납부, 과제 제출 이런 게 모두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쫓아가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 젊은 세대에 지지 않고 또 젊은 분들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나씩 배워가면서 열심히 쫓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배우는 재미도 엄청 있습니다. 나이가 실버 세대라 보니까 실버 세대끼리만 자주 모이게 되거든요. 근데 학교에 와서 젊은 분들과 같이 수업을 받다 보니까 젊은 세대의 그 생각이라든가 그분들이 사용하는 뭐 여러 가지 말이라든가
이런 걸 배우게 되니까 제가 젊어진 기분이죠. 그 말 중에 젊은이들이 쓰는 말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잘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좀 잘못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서로 어려움이 있지만 근데 이제 같은 수업을 실버 산업이라는 이런 수업을 듣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고 또 저는 제 자신이 실버 세대이니까 저희의 건강이라든가 앞으로의 미래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젊은 분들한테 젊은 학생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소통하니까 오히려 그 40대, 50대 또 60대, 70대까지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는 것이 저한테는 엄청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실버 산업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분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그 실버 산업을 크게 뭐 특성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 유형의 제품하고 무형의 서비스 산업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저는 이제 기계공학을 전공한 사람이라서 서비스보다는 실버 세대에 필요한 제품 개발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다니는 회사의 오너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조아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지금 이제 그 복지 연구를 요통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저 같은 젊은 세대 요새는 이제 욜드라고 그러죠. 욜드 세대에 필요한 그런 제품도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급여 분야의 그 복지 연구보다는 젊은 세대에게 필요한 그 실버 제품의 개발에 아주 관심이 많고 또 그쪽 분야를 눈여겨보고 있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이제 실버 세대이기 때문에 제 미래를 위해서도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좀 더 이론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알고 싶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난번 그 노인기 건강관리 이론을 배우면서 그 실제 노인처럼 그런 옷을 입고 실습을 했지 않습니까? 그 실습을 통해서 그 필요한 것들이 정말 많이 있겠구나. 저는 일상생활에 아무 불편 없이 생활을 했는데 그 옷을 입고 실습을 하다 보니 뭐 의자라든가 그다음에 일어날 때에 뭐 짚는 안전 손잡이라든가 또 밥을 먹을 때 뭐 필요한 스푼이라든가 또 그 욕실에서 앉았다 일어난 것도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그럼 욕실을 높이를 낮춘다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연구도 하고 필요한 것들을 좀 검토를 하고 싶고 그것뿐만 아니라 젊은 욜드 세대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눈도 잘 안 보이는데 좀 글자도 좀 크게 하고 그 마트에 가면 글자들이 작아서 물건 사기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 거를 좀 크게 한다든가 그 지난번 수업 때 그 독일의 어느 마트의 얘기를 동영상을 봤는데 그 젊은 분들보다도 그 노인분들을 위해서 그 카트도 좀 높이도 낮추고 또 지팡이도 꽂을 수 있는 것도 하고 그다음에 돋보기도 그 카트에 달려 있는 이런 것들을 봤어요. 그런 것들을 좀 우리나라도 도입해서 하고 싶습니다. 예, 모든 게 좋았고 새로운 분야라 흥미도 있었고 재미도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좋은 점은 지금 이제 강의를 듣고 있는 홍 교수님의 그 노년기 건강관리론이에요. 제 자신이 지금 실버 세대잖아요. 노인의 그 건강을 위한 분야를 이제 이론적으로 배우면서 제 몸을 가지고 직접 건강을 테스트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실제 운동과 통해서 제 몸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결과를 내고 싶었는데 마침 교수님께서 그 과제를 제출하라는 거예요. 정말 저한테는 딱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고혈압으로 이제 7년째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복용해도 수축기 혈압이 130을 넘고 있어요. 3, 40대는 뭐 130이 넘어도 괜찮지만 65세 이상이 되면 130이 넘으면 고위험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2달간 열심히 걷는 것만으로 120대로 떨어졌어요. 수축기 혈압이. 이렇게 이론과 실습을 겸한 수업이라 너무 좋은 것 같고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뭐 3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이제 걷기가 제일 주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식단 조절이었어요. 그래서 식사의 양도 줄이고 식단도 야채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제가 탄산음료를 엄청 좋아했는데 탄산음료를 그 실습하는 기간 동안에 전부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식이섬유를 하루에 2번씩 이렇게 섭취를 해서 포만감을 갖게 해서 음식 양도 한 반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체중도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노인이다 보니 이제 잠을 잘 못 자는데 수면의 질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기 전에 뭐 물 먹는 것도 줄이고 또 잠이 안 오면 잠자기 전에 포도주도 조금 마셨는데 그런 것도 다 끊고 또 자기 전에 좀 명상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또 자기 전에 한 3시간 전에 저녁을 먹고 이렇게 했더니 몸무게가 한 2달 만에 4kg가 빠지더라고요. 이런 것이 되다 보니 결국 혈압이 내려가더라고요. 저는 궁금했어요, 사실. 그래서 이 걸음수하고 혈압이 상관관계가 있는가 엑스레이 놓고 돌려봤더니 강한 상관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걸음을 많이 걷고 운동을 하다 보니 혈압이 내려가는구나 하는 것을 제 몸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구입은 뭐 인터넷 들어가서 뒤져보는 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삼성 것을 택해서 그 갤럭시 워치 4를 구입을 했고 처음에는 매뉴얼을 읽어보니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매뉴얼을 읽어보고 무조건 일단 써보는 거예요. 써보면 다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앱을 깔고 또 사용을 하면서 그 핸드폰에 그 결과 나오는 값들을 제가 엑셀로 다운해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래프도 만들어보고 데이터도 분석을 해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앱 속의 모든 내용이 이제 저절로 알아지더라고요. 처음엔 좀 어려웠는데 부딪혀서 해보니까 좀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또 저희 이제 회사의 오너하고 임원들하고 이렇게 밥을 먹는데 이 스마트워치를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는 거는 보는데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뭐 기록을 하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에서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셔가지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데이터를 보여주고 수면의 질이 있고 수면 점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체성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BMI 지수가 25 이상이 되면 과체중이니까 체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대개 70대에서 이 스마트워치를 착용은 하고 있는데 그거를 보고 그걸 가지고 개선하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학교에 이렇게 다니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노력을 해서 깨닫게 되고 그걸 또 체계적으로 기록을 하게 돼서 저한테는 엄청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차이가 많이 되죠. 옛날에 그 디바이스를 착용을 안 했을 때는 그 데이터가 안 나오잖아요. 결과도 안 나오고. 근데 매일매일 저녁 때 자기 전에 결과를 보는데 오늘 몇 보를 걸었는가, 칼로리를 얼마나 소비했는가,
또 체성분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 또 혈압이 과연 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보게 되니까 확실하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차고만 다닐 것이 아니고 그 데이터를 보고 기록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더 생각하게 되고, 또 걷지 못한 날은 그 다음날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또 걷게 되고, 그래서 저는 하루에 평균 12,000보를 걷기로 했었어요. 어떤 날은 12,000보가 되기도 하는데 어떤 날은 뭐 특히 이제 수업이 있는 날은 한 7, 8,000보, 그래서 수업이 없는 날은 일부러 한 15,000보까지도 걸어서 평균적으로는 제가 12,000보를 걷게 되었어요. 이렇게 이 웨어러블이 있는 것하고 없는 거는 큰 차이가 나는 것이 데이터를 볼 수 있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제가 보충할 수 있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없는 분들은 꼭 착용을 하시고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같이 공부하는 그 우리 학생들 중에 요양원을 경영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주간 보호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제가 복지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거를 저한테 문의하고 계시고, 제가 그 주식회사 조화의 복지 연구들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비급여 쪽 분야에 제품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특히 이제 유럽 쪽이나 일본 쪽에는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분야의 제품을 계속해서 탐색해서 그 좋은 제품을 개발해서 저희 회사에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그 시내마다 인기 있는 학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1학번입니다. 제가 입학할 때만 해도 한참 그 경제개발을 하고 있던 시기잖아요. 그때 경제개발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학문, 즉 기계라든가 전기, 건축, 또 뭐 토목, 화공, 이런 학과들이 제일 인기가 있었고, 그거를 졸업하게 되면 취업도 1순위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때 기계공학을 전공해서 지금 40년 넘게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디지털 시대가 오면서 뭐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정보통신, IT 분야의 학과가 인기가 많았습니다. 또 요즘은 뭐 빅데이터라든가 AI라든가 이런 그런 학과가 유망한데, 지금 한국은 이미 고령화 시대에 들어섰잖아요. 한 2년 후가 되면, 2, 3년 후가 되면 65세 노인 인구가 이제 20%가 되는 초고령화 시대가 되잖아요. 그럼 뭐 무엇을 할까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일본이나 유럽을 보면 실버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돼 있잖아요. 그 실버 산업 분야는 실버 세대의 그 의식주뿐만 아니고 교육, 문화, 건강 등 아주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배운다면 취업뿐만이 아니고 본인 자신이 어떻게 노후를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니까 저는 일석이조라고 생각이 돼요. 망설이는 분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그리고 이제 제 나이가 깨닫게 된 것이 작년인 것 같아요. 작년에 사실은 이제 70세 그 생일이라고 우리 가족들이 생일 축하 파티를 해줬는데 내가 70세가 됐네. 근데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게 한 20년 정도가 더 남았더라고요. 그럼 이 남은 기간을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뭐를 할까? 그다가 실버 산업에 대한 것을 검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실버 세대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지금까지 공부해 왔던 것처럼 공부를 하고 그 배운 대로 한번 내 삶을 살아보자.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했던 것이 여기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 세대가 되면 멀티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3단계가 아니고 더 많은 단계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더 많은 것을 도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또 배운 것을 실천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살고 있습니다. 인생은 도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도전하십시오.